법원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결정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이 가처분 신청 결과가 그저께만 하더라도 다음 주 이후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됐었고 법원 관계자도 그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그런 예들이 종종 있습니까? 가처분에 관한 결정을 이제 선고기 일정을 딱 정해놓지는 않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관계자가 예고한 시점보다 늦어지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이렇게 빠르게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이례적인 내용들이 참 많은데. 자, 우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제 본안 소송을 낸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이제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 이제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 결정 배경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한마디로 헌법과 정당법이 정하고 있는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따를 때 사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그 민주적인 한계의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판단을 했고요. 결국 사법부가 정당이 그런 민주적인 질서와 내부적인 절차들이 갖추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적인 심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그 기반 하에 이 과정들을 봤을 때 당시에 이루어졌던 이제 비상 상황에 대한 해석과 여러 가지 과정들이 결국은 이제 정당 민주주의적인 기본적인 질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적인 하자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소명이 됐다라고 봐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가처분 신청 사건의 쟁점이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출범할 만한 비상 상황이냐. 앞서 이제 주호영 그 전 비대위원장도 그 얘기를 했죠. 당에서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제 왜 법원에서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납득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본 이유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 비상 상황 관련돼서는 법원은 두 가지 기준을 단계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비상 상황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가지고 기존 지도부를 효력을 정지시키고 기존 지도부가 해산되고 새로운 지도부가 결성될 수 있다면은 정당의 민주적 의사를 확인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비상 상황이라는 거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걸 전제를 먼저 했고요. 그 전제로 봤을 때 그 비상 상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표가 없어가지고 대표를 새로 선출해야 하는 그런 종국적인 상황에 있거나 아니면은 지도부가 아무런 의사결정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도부를 재구성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경우로 한정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봤고 그런 경우에 그렇게 봤을 때는 이준석 전 대표가 권리가 아니라 사고로서 임시로 물러나 있는 상황이고 또 최고위원들 중에 일부가 사퇴했더라도 전국위원회 소집이라든지 여러 의결들 절차들, 당원 개정 같은 절차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 있어서 그 내용만으로는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없다라고 본 것이고요. 좀 더 본질적으로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가지고 선출된 대의기구라고 할 수 있는 대표와 최고위원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만큼의 민주적 정당성, 정당원 전체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그만큼의 필수적인 상황이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취지였습니다. 이 좀 용어가 어렵긴 한데 법원은 이제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하자는 없지만 절차상 하자는 없지만 실체적 하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어요. 뭐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그런 언급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절차적 하자는 이제 최고위 결의 그리고 상임 전국위, 전국위 여러 가지 그 절차들이 있었죠. 그 절차는 문제가 없다. 네, 그 절차 자체에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다만 실체적인 부분, 즉 비상 상황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비대위를 출범시킬 수 있는지의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 상황이라는 거는 기존의 민주적인 과정과 절차로 선출되어 있는 결과를 되짚어 가지고 이 부분들을 중단시키고 새롭게 민주적인 절차들을 밟아야 하는 필수적인 상황, 기존의 대의기관을 중단시켜야 하는 상황이 있어야 하는 걸로 매우 엄격하게 본 대신에 매우 자세하게 하나하나를 들어가지고 당시 상황이 바로 그런 비상 상황으로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할 만큼의 특별한 민주적 정당성을 단절시킬 만한 사유가 없었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서서도 이제 잠깐 그 자막을 통해서 보셨습니다만은 채권자 이준석의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을 각하한다. 뭐 각하하는 내용도 있어요. 일부는 이제 그
직무를 이제 집행하는 내용이 있고 일부는 또 각하한 내용인데 그 각하된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어찌 보면 형식적인 요건인데요. 예. 소송의 이제 조건이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본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예. 결국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회복 불가능하게 이제 상실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대상이 되는 거는 그 이준석의 지위와 관련돼서 지위가 겹치는 주호영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이랑 겹치는 경우에만 그 채무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맞고 예. 그런 상황이 아닌 국민의힘 자체는 채권 채무자로서의 적격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그 국민의힘과 절차와 관련된 이런 사항들은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내용들의 취지와 기본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여서 기본적으로 이 소송 이 가처분 결정의 요건 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예. 자, 일단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는 거죠. 그리고 직무 정지 그 시점에 대해서 이제 지금 본안 판결이 또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본안 판결 시까지 이런 조건이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 가처분이라는 것 자체가 임시로 하는 것이고요. 예. 임시로 이제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본안 소송 자체가 오래 걸리는 중안에 이제 소위 말하는 전당대회를 또 하고 새로운 대표가 구성이 된다면은 이제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 가처분을 한 것이고요. 가처분이라는 거 말 그대로 임시로 하는 보전 처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로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그러니까 직무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이제 그 이후 시점까지는 가처분에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과정이 위법한 것으로서 종국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무효인지,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선임 자체가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인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최종적인 1차적인 판단은 본안 소송에서 판결에서 다루게 되는 것이죠. 예. 그때까지는 좀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일단 국민의힘은 상당히 이제 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정당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다. 이제 이런 입장이고 유상범 법률지원단장은 최종 확정 전까지 비대위와 비대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이제 9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위원들의 임명은 유효하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법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내려진 결정의 효력만 이제 나오기 때문에요. 소위 말하는 채무자 주호영의 이제 직무를 본안 판결시까지 정지한다라는 거에만 효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예. 나머지 비대위원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가처분 결정이 법률적으로 바로 효력을 미치고 있지는 않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그리고 다만 이제 이런 법률적인 해석과 대응과는 별개로 지금 이 출범 모든 과정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재판부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치를 한 것이 우리 헌법과 정당법에서 정하고 있는 민주적인 기본적인 질서적인 내용들이 위배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법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밝힌 상황에서 예. 어쨌든 간에 이 결정의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과 같이 이제 실무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별개로 현 상태들을 계속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법률적인 거는 떠나가지고요.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이제 법적으로 지금 이 가처분 신청을 이제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이제 배합을 해서 국민의힘은 이제 대응을 해 나갈 텐데 이를테면 그러면 지금 뭐 비대위원장은 이제 공석이 되는 거잖아요. 네, 직무 접행 정지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비대위원은 있고 그렇습니다. 비대위 체제 자체는 그대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거고요. 이번에 일단 가처분 결정에 그 효력이 미치는 대상은 아닙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이 또 다시 또 선임이 되어야겠죠. 예. 네, 소위 말하는 사고나 이것도 똑같이 사고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일단 비대위원장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인물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예. 또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사실 뭐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분명한 거는 이게 가처분 결정이기 때문에 본안 판결 때까지 직무를 집행을 정지하는 임시적인 이제 그런 효력이 있는 결정이지 종국적으로 이 비대위원장의 지위 자체를 완전히 말소시킨다고 할까요? 예, 그렇게 하는 결정은 본안 판결에 따라 가지고 선고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본안 소송에 관심이 쏠릴 것 같고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이 이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날짜도 나왔는데 9월 19일에 신문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이의 신청을 하면 지금 같은 재판부가 또 다루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의 신청 이후에 이의 신청이 또 안 받아들여지면 항고를 통해 가지고 관련된 것들이 절차를 또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재판부에서 이제 그 부분을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의 신청은 같은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분과 관련돼 가지고 결국은 여러 가지 뭐 세부적 쟁점이 있지만 핵심은 그것 것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이라는 정치적 결사체인 정당의 의사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이제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결국 앞서 이제 이번에 결정을 했던 재판부는 이런 의사에 있어가지고 결국은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들을 지켜야 한다라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다면요. 다른 한편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처럼 소위 말해서 정치 결사체로서의 자유라는 면에서 국민의힘의 의사는 국민의힘의 여러 대의기구를 통해서 확인된 의사를 존중받아야지 함부로 법원이 어떤 것이 국민의힘의 의사인지 소위 말하는 민주적인 의사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과도한 사법의 적극적인 개입이다라는 또 반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것은 사법적인 그 판단이 정당의 내부 질서에 어느 정도 개입되었는지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판부인지에 따라 가지고 재판부가 가지고 있는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어떤 관점에 따라 가지고 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의 신청, 뭐 항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본안 소송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 고비고비 변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법률가들 뭐 사안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대다수는 이제 절차적이나 실체적으로는 여러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기각을 예정했던 이유는 이런 문제들을 특히나 이제 가처분이라는 형태로 재판부가 개입하는 거는 굉장히 극도로 자제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 때문에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재판부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굉장히 자세하게 썼습니다. 2021년도에 이제 대법원 판례가 있었고요. 거기서 결국 정당의 자유라는 게 보장이 되어야지만 그 자유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확보하고 그렇게 대의기관과 집행부를 한다는 것이고 만약 그것이 존중되지 않고 그 조직이 소위 말하는 과두적인 혹은 권위적인 어떤 지배 상태로 나오게 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개입해서 심사해가지고 그 민주적인 정당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원용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당 과정과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에도 사법적인 심사들이 가능하고 또 이 상황이 특히나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좀 자세하게 설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